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이어지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힘차게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힘차?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긴급 진단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거대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시장 다 떨어지고 나서 긴급 진단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부터 오늘은 종목을 뭔가 공유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매크로적인 시황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현재 위치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투자자 성향들이 다 달라요. 뭐 아시다시피 어떠한 뭐 증권사 HTS를 가입을 하면은 당신의 투자 성향은 어떤 겁니까? 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 투자, 뭐 보수적 투자,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뭐 예금이든지 적금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뭐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대한 투자를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공격적 투자형이신 분들은 오늘 신광섭 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각자 잘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부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야 향후 벌어질 일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체크부터 현 상황 정리해 주시죠. 일단 국내 증시 수급 동향 오늘 어떻게 이렇게 좀 시장 자체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뭔가 위축되는 분위기들 상승 동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파해서 나갈지 이 부분들을 보는데 결국은 그들의 의도, 외국인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 메이저다 보니까 이 메이저들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보시면 코스닥은 약간 양전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선행하고 있는 선물 지수는 플러스했다가 약간 좀 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사실은 미국장이 전날 좀 빠졌던 요인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장중의 하락은 조금은 좀 오버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내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우리 노름에 우리가 지금 위아래도 지금 같이 우리가 견주어서 트레이딩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결국은 현물보다 좀 더 앞서서 거래하는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 지수를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형님이 뭐 위로 가면은 코스닥도 같이 위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떨어지려고 하면 또 같이 또 떨어지고 이런 이제 구간을 적어지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원래는 오전 11시 정도에 자료를 준비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 사실 선물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레이딩 자체가 단기적 트레이딩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수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지수가 좋아야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지금 여기 누적은 안 나오는데 현재 이렇게 지금 1,300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 누적이 현재도 아직도 마이너스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지난번에 또 1조 원 가까이 샀다가 그걸 다시 또 대판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도 쫙 한번 밀려서 2,500에 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쇼커버가 환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한 1조 2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로 규모로 약간 낙폭을 좀 축소했다. 요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왜 올라갔냐면 다른 화면 좀 볼게요. 다른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화면을 보세요. 뭘까요? 바로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일본 증시인데 이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반일 강정이 같이 또 나올까 봐. 왜냐면 긴장되는데요. 일본 증시가 오늘 장대 한번 뽑아줬거든요. 일본 차트인데 연중 최고가 나왔어요. 잘 가네요. 연중 최고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G7 정상회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단 지금 주도하는 업체들이 뭐 일본도 많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배터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나소닉 관련된 기업들 또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쓰비시 상사라든지 무역 관련된 부분들, 워렌 버핏 투자해서 뭐 유명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다시 또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리면서 니케이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더 보여드리면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현실을 즉시해야 대비를 하니까요. 보시면 이게 일봉 되게 길게 본 거거든요. 2년 정도 된 차트인데 뭐 여기 갑자기 확 떨어진 거 보면은 이때는 코로나 때 2020년.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그리고 유동성 풀면서 쫙 올라갔잖아요. 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좀 약간 밀렸던 게 여기서 일본에서 YCC 관련된 컨트롤 여부 요거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좀 밀렸다가 지금 보면은요.
이전에 고점 연령이 여기잖아요. 지금 딱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2011년도 당시였거든요. 이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11월 달에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큰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일본 증시는 별로 안 빠진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예, 올라가네요. 그 11월 달에 고점 근처까지 다시 또 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로 표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금 한 3,000원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 지금 몇 포인트일까요? 2,500선 아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2,500인가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보니까 이게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G7 정상회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주최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항상 뭔가 또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다음 증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똑같아요. 흐름 반등 똑같습니다. 바로 홍콩 항생 증시 5분봉을 볼 텐데 참 뭐 이전에는 1월, 2월 달에 같이 홍콩 증시가 폭등 나올 때 있잖아요. 1월 달에 연초 랠리 나올 때, 실내 랠리 나올 때 같이 좀 올라갔거든요. 같이 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잠깐 디커플링되다가 최근 한 2주 동안에 커플링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10분 되면은 홍콩 증시가 열리거든요. 중국 시장에 같이 10시 넘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도 떨어지니까 이때 떨어지는 같이 떨어졌다가 지금 중국이 좀 반등이 나와서 지금 마이너스 한 0.1%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선물지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2, 뭐 이 중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똑같은 형태를 보이면서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고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지금 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우리나라는 대중 관련된 또 무역 또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이 부분들은 치고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이, 홍콩의 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종목 공유가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볼 텐데 달러 볼까요? 달러. 오랜만에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도 긴장되는데요. 네, 달러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달러가 이제 이전에 1,450원 정도 나오면서 그때 뭐 1,600원 간다, 2,000원 갈 것이다.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부르짖으면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창용 촌재가 깨서 코웃음을 치면서 내가 IMF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아요. 떨어졌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직면돼서 다시 1,33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 달러는 오히려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뭐냐면 미 달러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월반한 상황이에요. 미 달러 지수는 101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달러가 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각으로 인해서 촉발돼서 올라갔었고, 근데 미국과 신용 리스크인데 왜 달러 관련된 부분이 강세를 보이냐? 네. 그럼 뭘까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겠죠.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형국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달러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달러 평균 가격대가 1,100에서 1,200원대였잖아요. 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가 1,250원에서 1,350원대가 평균 이 희귀값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죠? 중립금리는 일단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5.25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 환율까지 말씀 한번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이 추세는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수?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는 일단 무너진 상황인데 그에 대한 부분의 힌트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사이버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까지 들어갑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분석하기 되게 쉬워요, 사실은. 패턴만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위든 아래든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10x, 50x 뭐 이런 거 무시무시한 거 쓰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쉽게 스탑로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덱스로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비트코인은요, 지금 벌써 27,000불이 깨졌습니다. 현재 26.7K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주가 레벨 대비해서 먼저 선행을 합니다. 뭐든지 먼저 선행을 하는데 원래는 이거 상승 파동이 저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이때 당시에 SBB 사태
SVB 사태로 인해서 은행에 대해서 뭔가 이런 뭐 쉽게 해서 신뢰를 잃어서 이제는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뭐 이 가치를 부각받을 것이라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빠지죠. 왜냐면 어제도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뭐 파산할 수 있다 하면서 급락 나왔잖아요. 그럼 네. 비트코인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비트코인에서 세력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래라고 하거든요. 오. 네, 고래 싸움인데 이제 고래에서 롱고래냐 숏고래냐 요건데 그러니까 롱고래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한번 쳐놓고 올렸다가 다시 또 밀리는 차익 실현하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아마 뭐 진짜 파산 사태 나오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은 뭐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비트코인도 허술한 점이 많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지급 보증을 받을 수가 맞아요. 없는 법정화폐는 아니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유의하셔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S&P 500이 뭐 이번 주부터 빠진다, 뭐 다음 주부터 빠진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통상 한 2주 정도 선행해서 움직여요. 예, 패턴이. 예,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그때 21년도 11월 달 발언 이후에 하락이 먼저 비트코인 먼저 나온 다음에 그다음 S&P 500과 나스닥이 2주 뒤에부터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추세가 뭐 지수 포인트 제가 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2,919포인트를 넘어가야지만 이 상승장이 좀 더 반등이 좀 쫙 한번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불가능의 영역에 좀 도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서 비트코인이 좀 무너지는 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드렸습니다. 2주 전도 선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저도 드는데요. 자, 국내 증시를 확인해봤다면 이번에 글로벌 증시 체크해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표 갖고 왔어요. 네.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달력이네요. 예, OX 퀴즈가 아니고요. 달력인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도 있고 뭐 X도 있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워싱턴에서 지금 이제 부채 협상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저는 부채 협상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네. 하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채 협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부채 협상이 매년마다 떠오르는 문제고 상향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부채 협상 관련돼서 보시면은 이제 뭐 검정색이 바이든이 가능한 날짜 그리고 빨간색이 의회가 가능한 날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원이 그 행정부가 가능한 날짜 그리고 딜 라이클리라고 해서 그 여백이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요 세 주체들이 만날 수 있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구간. 근데 이제 날짜가 지금 12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12일이면 미국도 오늘 10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협상을 했다가 다 이제 안 실패를 되고. 했죠. 이제 며칠 남았냐면 12일, 15, 16, 17일까지 해서 총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못 해요. 이번 주에 못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럼 내주 3일 초반에.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일 또는 17일 사이에 이제 부채 협상 한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앨런 그 장관이 뭐 6월 달에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 17일 날 사이에 단기 변동성은 미국장도 열릴 것이다. 이 부분들을 내포하는 차원에서 달력을 가지고 나왔고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 재무부에 이제 캐시라고 되어 있죠. 계좌.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미국 재무부에 돈이 없어요.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네. 얘기해 주셔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네.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 증시에서 이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게 페이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이 성장 가능한 이 뭔가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라고 할까 성장률 약간 이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건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 5분 더 얘기해야 되거든요. 넘길까요? 요거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다음은 볼게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이 신용카드 이자율입니다. 우리 이자율 리볼빙 하면은 통상 15에서 한 22% 정도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자율은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08년도 서프라 모의 사태 때 1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하다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들도 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포하고 있고요. 자, 다음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는 이겁니다. 바로 월가 펀드 매니저들의 센티멘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다 곡선이 다 밑으로 하향으로 쫙쫙쫙 뻗어 있잖아요. 네. 예, 심리가 지금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뭔가 CPI 4.9 나오면은 사실 제가 변동성 예전 같으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스닥 1% 마감하고 나머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도 밀렸잖아요. 네. 결국은 똑같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만 들고 있는 상태에 돈을 안 쓰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제한이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어떻게 싼 고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좀 부족하고 심리가 말랐는데. 그럼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좋은 뭔가 호재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겠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승 여력에 제한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앞서서 예고해 주셨는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 얘기할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한일 정상회담. 또 정상회담 한다는데 일본하고 또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서 모인다고 또 해요. 이 세 분이 또 모인다고 하는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G7 정상회담 참여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하니까 네. 온라인으로 참여할 것이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 여기서 과연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MBN골드 신광사를 검색하시면은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주요한 이슈를 통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